최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이 튀는 여론조사가 난립하는 가운데 이에 고무된 극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신용환 교수가 이들의 여론조작 방식을 폭로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가 어떠한 세력에 의해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하는 게 입 아플 정도인 게 사실입니다. 또한 솔직히 말해 이런 기현상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라 정예능은 진심으로 걱정도 안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극우 언론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극우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너무나 심한 상황입니다. 고로 극우들의 여론조작에 대해 경고를 하고 실체를 까발리는 작업도 매우 중요한데 마침 과거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신용환 교수가 저 극우들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폭로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극우 단톡방인데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연령대를 숨길 수 있는 ARS 조사들을 먼저 오염시키고 오염된 여조를 기반으로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켜 다른 여론조사들까지 오염시키는 전형적인 명태균식 여론조작 방식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극우의 인구 비율은 10% 15%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인구의 절반인 것처럼 지금 과잉 대표되고 있는데 그런 혹시 응답 여론 이런 걸 가르칩니까? 네, 실제 단톡방에 보수 단톡방에 보시면 70대, 60대, 20대라고 답하라.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대부분은요 20대, 30대, 2030은 표집을 못해서 보정할 때 큰수로 곱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상례인데 지금은 거꾸로 응답이 너무 일찍 차는 거예요. 맞아요. 요번 엊그제 발표된 리얼미터를 보시면 예. 시간대를 보시면 엄청 빨리 끝났어요. 11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납니다. 평상시 같으면 끝날 수 없는 거예요. 20대가 저 시간에 찬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단톡방에 그런 것들을 요령을 다 하고 많이 돕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리얼미터가 아니죠. 예. 응답자들이 알아서. 그럼요. 보수 진보 표집을 한번 보세요. 376명 대 224명입니다. 152명이 보수 과표집이죠. 그러면 예. 1004샘플에서 152명이면 도대체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진보 응답자도 실제 저거보다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톡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냉정하게 말해 저 극우들의 20대와 6070 연령대를 선점하는 방식은 여론조사를 오염시키겠다는 목적 하에서는 효과적인 전략이 맞습니다.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20대는 늘 표본 채우기도 어려운 연령대인지라 비교적 오염된 응답이 반영되기 쉬운 구조이고 그렇게 정치 고관여 극우들이 20대를 채우고 저관여 극우들이 자신의 원래 연령대로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높은 확률로 저들은 단톡방을 통해 내가 20대로 응답했더니 표본이 마감됐다더라, 30대로 응답을 시도해라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경험칙을 봐도 저런 집단 여론조작을 한다고 하여 대세가 바뀌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 때문에 발생한 폐해가 너무나 크다 보니 무슨 수를 쓰기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론조사 꽃처럼 최소 3, 4회 이상의 콜백을 의무화하면 이런 보수 과표집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여론조사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처럼 앞으로도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보수 과표집 조사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극우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현재로선 요원하지만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여론조사들의 민감한 이유는 역시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일 텐데 신용환 교수가 마침 이 오염된 여조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민심의 지표를 찾아냈습니다. 끝으로 신용환 교수의 차기 대선 예측 여러분께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위 극보수들의 이중성 민낯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들은 빛의 속도로 윤석열을 버렸다. 뭐냐면요, 윤석열을 진짜 자기들이 커버한다면 해고적 투표죠. 평가죠. 그러면 저 지지율이 나올 수 없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빛의 속도로 버리고 저들은 조기 대선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보고 하는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 지금 저 화면에 있는 걸 한번 봐주시죠. 대선은 누가 정합니까? 당선자를 항상 맞추는 지역이 어딥니까? 제 고향 충청도죠. 보시면 52대
대 42. 보통은 경기나 이천이 훨씬 높았단 말이에요. 정권 교체 지수가. 그렇죠. 왜 저렇게 됐을까? 이번에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한 게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과 이 시리즈로 오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충남 공주죠. 박종준 경호처장 충남 공주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상원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HID 동원에서 하는 문상호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그래요? 나왔습니다. 다 충청 사람이에요. 지금 윤곽근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저희 충청도 사람들 왜 이렇게 충청도 사람들이 비상계엄에 많이 이렇게 적이 됐는지 굉장히 속으로 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충청도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보면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